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제와 고깃집을 동업하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지금은 처제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가끔씩 너무 어색합니다. 그 이유가 곧 결혼할 아내를 만나면서 처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처제를 알고 지내다가 처제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제와 저는 대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조리학과를 나온 저희는 각자 일을 하다가 의기투합을 해서 동업으로 작은 고깃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각자 잘하는 음식과 일했던 경험을 통해 가격 대비 맛있고 알찬 메뉴 구성을 갖춘 고깃집으로 운영하다 보니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3년 만에 처제와 둘이서 시작했던 작은 고깃집이 2층짜리 대형 고깃집이 되었고 곧 2호점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물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처제에게 아내를 소개받아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요즘 2호점 인테리어 및 오픈 준비로 저는 주로 2호점에 일하고 있고 처제가 1호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오후 늦게까지 2호점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본점을 지나가는데 영업이 끝난 시간인데 흐릿하게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분명 처제가 모든 일을 마치고 퇴근한다고 하였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불빛이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퇴근했다던 본점은 문이 열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사람의 인기척도 들렸습니다. 조용히 가서 보니 처제와 가게 직원이 아주 진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엄청 놀라서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그 둘을 띄워놓고 싶었지만 그 둘의 복장도 불량했기에 나중에 사이가 너무 어색해질 수도 있기에 일단 꾹꾹 참으면서 그 둘의 대화를 한참 듣다가 조용히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처제는 결혼도 안 했고 다 큰 성인이기에 남자를 만나서 뜨거운 데이트를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게 직원은 아닙니다. 작은 매장에서부터 저희와 처음으로 같이 일을 시작한 직원이고 몇 년을 함께 해왔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도 있고 심지어 애도 둘이고 곧 셋째도 태어나는 유부남입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한 아내한테 말을 하면 무조건 난리가 날 것 같고 그 직원을 해고하자니 오랫동안 같이 일한 세월과 경험이 있기에 업무적으로 손해도 크고 해고한다고 해서 처제와 관계가 무조건 정리된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만 하다가 다음날 그 직원에게 일 끝나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기로 일단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직원으로 보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혹시 처제가 같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나 처제가 따라서 같이 왔습니다. 그 직원과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아내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제와 직원은 절대 자기네들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서 저보고 오해라고 하였지만 제가 어제 본점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자
멘탈이 나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바쁠 때마다 가끔씩 매장에 와서 일을 도와주었기에 그 직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유부남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둘을 보면서 아내는 어떡하려고 둘이서 그랬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냐고 저에게 묻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직원에게도 데이트하는 장면을 걸린 적이 있다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잘 지켜졌는지 모르겠다고 처제가 말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렸고 별다른 결정이나 소득 없이 그날의 자리를 끝이 났습니다. 아내는 처제와 같이 집에 들어갔다가는 큰 싸움이 날 것 같다면서 제 집으로 같이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맥주를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론은 처제와 그 직원이 헤어지지 않으면 끝없는 논쟁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처제는 몸이 아프다면서 매장에 나오지 않았고 그 직원도 자기 할 일은 하고 있지만 저와 거리를 두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며 화도 내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둘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 정리 및 마지막 할 일을 하고 매장을 나오는데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제와 헤어지고 매장도 그만두겠다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공과 사는 정확히 구분해서 처리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기혼자 직원들끼리 만나는 것이었다면 매장을 그만둘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에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분명 그 만남은 사적인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제와 관련된 문제이고 처제와 직원 간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만두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공적으로 따져볼 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경험도 많고 손발이 잘 맞는 직원이 그만두는 것은 큰 손해가 맞습니다. 일단 그만두는 것은 생각해보자며 내일도 변함없이 출근해달라는 말과 함께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왜 그 직원을 붙잡았냐면서 저한테 따졌지만 당장 그 직원이 빠졌을 때에 생길 여러 문제점들이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처제도 이야기를 들었는지 형부인 제가 하라는 대로 따르겠다면서도 그 직원의 퇴사를 잡아줘서 고맙다는 식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유능한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처제와의 만남도 유지하게 할 수도 없으니 2호점에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처제가 가서 일을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단 본점은 손님도 많고 직원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라서 그 직원을 2호점으로 보내는 것도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호점이 처갓집에서 거리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도 안 좋아서 아직 차가 없는 처제가 다니기엔 너무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기는 했는데 다 큰 성인들이 밖에서 몰래 만난다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도 있지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제를 친동생이 아니라서 가족이 아니라 고깃집 사장님 입장에서 만일 처리한 거라며 제 원망은 하지만 딱히 아내도 좋은 방법을 제시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둘의 약속이 잘 지켜면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